시네마 4D의 카메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네마 4D에는요, 보시면 여기에 카메라 아이콘이 있죠. 눌러보시면 스탠다드, 그리고 밑에 몇 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쓸 것은 바로 이 스탠다드 카메라입니다. 클릭하시면 RS 카메라라고 이렇게 세팅이 되는 게 보이고요. RS 카메라는 바로 레드 시프트의 약자입니다. 레드 시프트 카메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뷰포트에, 즉 퍼스펙티브 뷰에 이렇게 노랗게 선이 그어지는 게 보이죠? 이게 지금 현재 카메라가 여기 설정이 되어 있다는 뜻이고요. 제가 Alt 누르고 마우스 1번 버튼으로 돌리면 이렇게 카메라 밖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디폴트 카메라이기 때문에 카메라 뷰가 아니에요. 제가 이 카메라 뷰로 세팅을 하고 싶으면요, 바로 여기를 눌러주시면 바로 RS 카메라라고 되어 있죠. 이거 체크하시면 카메라로 보는 뷰입니다. 이게 카메라로 보는 뷰고요. 4개의 뷰포트에서 보시면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제가 카메라 뷰를 현재 RS 카메라로 세팅되어 있는 상태에서 Alt 누르고 움직이면 여기가 바뀌는 게 보이죠. 이렇게. 그리고 이동도 되고요. 카메라를 직접 이렇게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뀌겠죠. 자, 카메라 뷰를 빠져나오시려면요, 여기를 누르셔서 디폴트 카메라, 그럼 카메라 바깥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카메라 뷰면 여기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도 가능하지만 이쪽에 보시면 오브젝트 매니저에 바로 카메라 옆에 보시면 여기 아이콘이 있죠. 요거를 클릭하시면 디폴트 카메라로 되고요. 다시 클릭해 주시면 카메라 뷰로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해서 카메라 뷰로 왔다 갔다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카메라 뷰는요, 보시면 현재 지금 여기가 카메라 뷰로 되어 있고, 제가 여기 탑 뷰에서 이렇게 움직이면 카메라가 이동이 되는 게 보이죠. 자, 카메라를 다시 가까이 가고요, 뒤로 가고요. 그 다음에 제가 회전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이 뷰포트에서 이렇게 움직이려면요, 여기에서는 선택을 하시고 로테이트 R, 그리고 회전을 시켜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런데 이게 작업하기가 영 불편합니다. 아주 불편한, 이게 왜냐하면 여기에 중심축이 있고 이 앞쪽에는 잡을 수 있는 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카메라를 제어하기가 좀 불편해요. 이랬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카메라에 설정을 하나 해야 됩니다. 자, 먼저 여기는 어떻게 할 거냐면, 보세요. 새로운 씬을 하나를 여시고요. 새로운 씬을 하나 여시고, 여기에서 카메라를 한번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스탠다드 카메라를 하나 꺼내시고요. 나오셔서, 자, 이 카메라 보시면 코디네이트에서 포지션 값을 마우스 3번 해서 000을 해줍니다. 회전 값도 마우스 3번 해서 원점을 갖다 놓으시고요. 이 카메라를 Z축으로 마이너스 1000 정도 빼줍시다. 마이너스. 자, 그리고요, 가운데 있는 요 동그라미, 요게 바로 거리를 측정하는 건데, 요거를 조금 당겨 줍시다. 어느 정도 당겨 주시냐면요, 요 정도 당겨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뭘 뜻하냐면, 여기에 옵티컬에 보시면요, 옵티컬에 포커스 디스턴스에, 요 포커스 디스턴스, 자, 요거 값은 한 500 정도 합시다. 자, 그리고 옆에 보면 동그라미가 또 4개가 있죠. 요거는 오브젝트에 보시면요, 바로 포컬 렌스라고 그래서 요거를 늘리면 요 카메라의 요 화각이 바뀌게 됩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건드리지 마세요. 요거는 기본값인 35에다가 그냥 가만히 놔두시고요. 지금은, 자, 일단 여러분 여기서 거리값만 500으로 가져다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세팅은 스플라인에 가셔서 여기에서 렉탱글, 사각형을 하나 꺼냅니다. 그리고 이 사각형은요, 넓이는 1920, 그리고 높이는 1080. 자, 그러면 풀 HD 사이즈가 만들어진 거죠. 1920, 1080. 자, 이렇게 세팅해 놓고 앞으로 여기는 이제 건드리지 마세요. 여기는 건드리지 마시고, 이 상태에서 스케일 모드 T, 그래서 여기 상태를 좀 줄여줍니다. 대략 한 40에서 30, 35에서 한 40 사이, 35에서 40 사이로 이렇게 줄여주세요. 요만큼 정도로.
이 정도 사이즈면 충분할 것 같네요. 자, 요렇게 줄여주시고요. 이제 요거를 이름을 좀 바꿉시다. 자, 요 렉탱글은요, 카메라가 쳐다보는 것이기 때문에 타겟이라고 설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캠1의 타겟이라고 하고요. 요거는 RS 카메라는요, 캠1이라고 합시다. 요거는 캠.1이라고 만들어 줍시다. 그럼 캠1과 캠1의 타겟이 그럼 만들어진 거죠. 자, 이 캠1은 캠1의 타겟만을 쳐다봐라 라는 어떤 제약을 걸 겁니다. 즉 조건을 걸 거야. 카메라 1은 카메라 1의 타겟만 바라봐라. 그래서 카메라 1을 선택하시고요. 자, 카메라 1 마우스 3번 애니메이션 태그에 보시면요, 여기에 타겟이라고 있습니다. 요거를 설정해 줍니다. 그리고 요 타겟에 보시면 요 타겟이 바로 여기인데요. 요 타겟 오브젝트는 바로 타겟이 되겠죠. 캠1의 타겟. 그래서 이 캠1의 타겟을 드래그 앤 드롭해서 여기다가 놔줍니다. 자, 그러면 현재 이 캠1의 요 타겟은 타겟만 쳐다봐라 됐으니까 얘가 움직이면 카메라는 어떻게 되나요? 카메라는 여기만 쳐다보게 되겠죠. 자, 그러면 다시 컨트롤 Z 가운데 다시 놔두고요. 그러면 얘는 지금 얘만 바라보는 상태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얘가 지금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카메라는 이쪽을 바라보는데 이 타겟은 그냥 정면만 바라보게 되죠. 그래서 이게 좀 우리가 작업할 때 이 타겟도 카메라를 마주보게끔 한번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Z 다시 원점에 놓으시고요. 타겟에도 마우스 3번 애니메이션 태그에 타겟 태그를 설정합니다. 그럼 여기 들어왔죠? 자, 이번엔 드래그 앤 드롭을 하지 마시고요. 스포이드를 해서 요 타겟이니까 카메라만 쳐다봐라 라고 세팅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스포이드 누르시고 클릭해 주시면 바로 들어오죠. 자, 이제 타겟이 움직이면 카메라도 움직이지만 타겟도 어떻게 되나요? 타겟도 카메라를 쳐다보게 되죠. 그죠? 자, 월드 좌표를 바꿉시다. 월드 좌표. 그래야 이거 똑바로 되겠죠. 그럼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 그렇죠? 자, 컨트롤 Z. 원점에 다시 갖다 놓으시고, 이제 두 개는 서로 세팅이 됐죠? 자, 그런데 우리 색상도 한번 통일을 시켜줘 봅시다. 카메라는 약간 하늘색으로 좀 표현이 되어 있네. 반면에 요즘 렉탱글은 흰색으로 되어 있죠. 자, 렉탱글 선택하시고요. 베이직에 오시고요. 여기 보시면 아래에서 두 번째 디스플레이 컬러라고 있습니다. 이거 클릭하셔가지고요. 여기 커스텀으로 해주시고요. 보시면 색상을 선택할 수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여기 스포이드 누르셔가지고요. 여기다 갖다 대면 색상이 바뀌는 게 보일 텐데 이렇게 했을 때 밝은색, 하늘색이 되면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자, 하늘색으로 바뀌었죠. 자, 이제 색상도 두 개를 통일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요 렉탱글이 어떤 카메라의 타겟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름도 좀 설정을 해 줍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텍스트에 가셔서 텍스트에 텍스트 스플라인 렌더링이 안 돼야 되니까 라인으로만 설정합시다. 자, 스플라인 오브젝트에 가셔서 뭐가 돼야 되나요? 요거는 캠1의 타겟이 돼야 되겠죠. 컨트롤 C, 여기 스플라인에 가셔서 여기다가 컨트롤 V 하시고 탭 키를 눌러주시면 적용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F4에서 정면 뷰에서 보시면 현재 지금 글자가 너무 지금 글자의 폰트가 너무 굵죠. 그래서 이 폰트를 좀 얇은 걸로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폰트 보시면 여러분 이거는 컴퓨터마다 다르니까 여러분들이 폰트가 좀 얇은 거를 찾으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서 여기에는 로보트 씬이라는 요 폰트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글자가 좀 얇아졌죠. 자, 그리고 요 귀퉁이에다가 놓을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이즈를 좀 줄여야 되겠죠. 좀 줄이고요. 자, 얘를 이 귀퉁이에다 갖다 줍시다. 대략 한 요 비율이면
요 정도 조금 더 작게 할까요? 한 요 정도로 할까요? 자, 한 요 정도 사이즈만 될 것 같네요. 대략 한 너무 크면 좀 그렇고 요 정도로 하겠습니다. 해서 위치는 여기다가 한번 맞춰줄게요. 자, 됐네요. 됐죠? 자, 마찬가지로 이 글자도 지금 보시면 색상이 다르죠? 이 글자도 같은 색상으로 하겠습니다. 베이직에 가셔서 여기 디스플레이 컬러에 커스텀 하시고요. 자, 스포이드 해서 여기 가시면 됐네요. 그러면 글자도 색상이 이렇게 바뀌었네요. 자, 됐습니다. 자, 이 글자는 타겟만 할 게 아니라 카메라에도 세팅을 합시다. 그러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텍스트 선택하시고요. 여기서 컨트롤 드래그. 자, 됐죠? 자, 아래쪽으로 좀 내려주시고요. 바로 여기 있네요. 얘는 글자를 좀 아래쪽에다 넣읍시다. 자, 그러면 이 친구는 오브젝트에 보시면 캠1의 타겟이 아니라 캠1이 되겠죠. 탭키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캠1은 정렬을 얼라인을 미들 가운데 정렬을 합시다. 가운데 정렬.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원점에 있으니까 우리 코디네이트에서 포지션 X축 값을 0으로 설정합니다. 됐죠? 자, 그리고 사이즈는 조금만 더 작게 할까요? 우리 요 정도 하면 될 것 같네요. 요 정도 조금 올려주시고요. 됐죠? 자, 그리고 보시면 현재 지금 조금 앞으로 튀어나와 있네요. 라이트 위에서 보면. 자, 여기랑 똑같은 위치에다 맞춰줄게요. 대략 그러면 여기서 한 어느 정도 되나요? Z축 값으로 코디네이트 Z축 값으로 한 1000 정도 되겠네요. 마이너스. 그러면 딱 여기 떨어지겠죠.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제 글자도 세팅이 됐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현재 지금 얘가 움직이면 글자도 같이 움직여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선 요거에다가 자식으로 얘를 여기에 자식으로 놓고요. 그럼 이제 캠1 타겟이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겠죠. 자, 마찬가지로 얘도 여기에 자식으로 놓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카메라가 움직이면 글자도 같이 따라 움직이겠죠.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얘를 또 묶어 줍시다. 얘를 널을 하나 꺼내시고요. 널 밑에다 넣어줍니다. 이 널은 카메라 1이라고 합시다. 0.1 카메라 1이라고. 자, 이렇게 세팅하시면 카메라 세팅이 다 끝나게 됩니다.